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인덕원 퍼스비엘 의왕의 내손 라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브랜드 3사가 만든데요. 어디냐면 대우건설, GS건설, 그리고 롯데건설입니다. 총 2180세대급 중에 일반 분양을 586세대 공급합니다. 지상 34층까지 있고 총 14개 동입니다. 공급 면적은 49, 59, 74, 84 전체 다 공급이 있습니다. 분양 일정 확인하시고요. 해당 입지에 있는데 인덕원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평촌 학원가랑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안양에서 학군지가 아닌 학군지에서 벗어난 재개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때 역세권도 아니고 학원가도 도보로 이용 못하는데 어떻게 신축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냐 했지만 현재는 평촌의 이름을 딴 신축 아파트들이 14억대, 15억대까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 화면은 안 나오지만 맞은편에 푸르주 엘센트로가 있었고 엘센트로도 16억대까지 기록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신축에 대한 니즈가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라고 보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볼게요. 그 전에 먼저 인덕원 자이 SK뷰가 작년 9월달에 공급을 했었고요. 당시에 전용 8사는 없었고 74제곱이 약 9억 선에서 분양을 했었고 5구가 7억대 후반까지 분양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분양이 많았어요. 당시 장도 안 좋았고 이 장이 안 좋은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이 적재되는 상황에 지금은 비슷한 분양까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양가 5구를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74는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파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매 제한도 풀어졌고 계약금 10%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도 다 나옵니다. 입주는 2026년 6월, 지금부터 3년 후입니다. 작년 9월에 분양했던 인덕원자이 SK뷰의 청약 결과인데요. 접수가 2176건이 되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전체 기타 지역까지 합산한 숫자고 해당 지역만 보시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통장이 접수가 되었어요. 미분양이 꽤 많이 쌓였다가 오른쪽에 보는 건 뭐냐면 경기도청에서 미분양이 쌓였다가 오른쪽에 보는 표와 같이 당시 899세대를 공급했던 인덕원자 SK뷰는 3월 말 기준에서 미분양이 248개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5월 하순이고요. 4월달 지나면서 거의 다 완판이 되는 분위기. 이제 다음 달에 4월 말 기준에 미분양표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들었냐? 바닥 찍고 올라간 반등 분위기도 있었지만 광명 자이더샤 포레나가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또한 평촌 센텀퍼스트의 10% 할인 분양도 사부작 계약이 되면서 마찬가지 인덕원까지 의왕까지 미분양을 해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지는 이렇게 있고요. 위쪽 맞은편에 있는 게 인덕원 푸르주 엘센트로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 가장 좋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표시, 그리고 인덕원 SK뷰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입지로 따지면 사실 같은 값이라고 하면 엘센트로 앞에 있는 퍼스비엘 이번에 분양한 단지가 더 선호가 되는 단지가 맞아요. 이 동네의 가치, 분양가의 적정성을 보려면 기존에 있는 다른 단지들과 비교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비교군을 3개 갖고 왔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안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록했던 검은색 그래프 15억을 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산 센트럴 푸르주는 철산중 4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거의 평촌과 비슷하게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인덕원 푸르주 엘센트로는요, 초반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이게 조금은 좀 오버슈팅했다는 느낌이 보이는 이유가 바닥을 찍었을 때 더 하락폭이 많이 컸고요. 밑에서 바닥에서 거래되는 모습들도 기존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세 아파트는 같이 간다. 언제까지 같이 가냐?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 세 아파트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시세를 형성해 갈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번에 분양하고 있는 퍼스비엘도 함께 합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에서는 입지라고 하면 충분히 15억까지 찍었겠다. 근데 현재 분양가는 84 기준에서는 10억에서 11억 선이다 보니까 지금 팔리는 가격대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봤던 세 아파트에 최근에 실거래가 찍힌 거 보게 되면요, 3월부터 거래가 찍혔던 푸르주 엘센트로는 10억에서 11억 선, 11억 전후 찍혀 있고요. 철산 센트럴 푸르주도 올해 들어서 2개가 거래가 되었는데 32평이 11억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또한 올해 3월부터 거래된 게 10억 후반부터 있습니다. 여기 1층 거래는 10억 2천.
5층도 11억 9,500. 아마 뭐 11억에서 500만 원 조정해서 거래가 됐을 가능성이 크죠. 이 수준에서 공급한다는 거 다시 확인. 전체 34층까지 있고요. 5구 B타입이 좀 눈에 띄죠. 예, 중층 이상으로 고층까지 있습니다. 4구 타입도 대부분 중고층 다 공급을 하고 84나 74, 5구 A타입은 다 4층 이하에서 공급, 5구 B타입 중고층 다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남동, 남서 주로 많이 공급하는 타입이 이제 4구와 5구다 보니까 색깔도 확인 이렇게 해보시고요. 평면으로 보겠습니다. 4구 A타입이 생각보다 잘 빠졌어요. 지금까지 봤던 소형 아파트는 2베이, 방 하나가 위쪽으로 간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3베이로 뽑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복도형이 아니고 계단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제 한번 댓글로도 질문 주셨는데 4구 타입이 포함된 이 라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어떤 라인들이 있다고 하면 복도형인데 여기는 끊겨 있죠. 이렇게 공용부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자리입니다. 이런 거 봐서는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구 B타입은 2베이입니다. 2베이고 엄밀히 따지면 타워형인데요. 나쁘지 않은 구조예요. 현관 들어와서 침실 하나가 있고 안방도 이렇게 반침으로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실과 맞닿은 곳에 식탁을 배치하게 되겠죠. 5구 A타입은 3베이입니다.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은 하나, 맞은편에 침실이 있고요. 주방이 굉장히 길입니다. 긴 형태에서 4인 식탁을 놨을 때는 약간 빡빡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머지 침실, 안방에서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옷을 적재할 수 있겠고요. 방 하나는 위로가 있다. 3베이 판상형이라서 그렇습니다. 5급 B타입 전형적인 타워형입니다. 특이사항은 발코니가 꽤 넓어요. 발코니 꽤 넓죠. 현관도 신발장은 맞은편에 하나 있고요. 침실 2개가 나란있는 타워형 구조. 74 타입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 4베이처럼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주방창이 옆으로 사이드로 있기 때문에 타워형 구조가 맞습니다. 실제로 살 때에는, 거주할 때에는 4베이 판상형의 느낌이 확 날 거예요. 안방 드레스룸 이면창 개방이고 안방의 드레스룸 작지만 파우더룸까지 같이 있다. 84A 타입. 84A 타입은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타입만큼 잘 빠졌죠. 침실 2개, 3개에 그 다음에 알파룸까지 완벽하게 있고 알파룸의 폭도 다른 침실과 비교해서 그렇게 좁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길이는 더 깊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도 아주 넓은 형태와 파우더룸까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거실과 맞닿은 라인들도 그렇게 좁지 않아서 이렇게 길게 놔도 6인용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세로로 놓아도 4인용 아주 충분한 넓이로 보입니다. 84A 타입은 인기가 아주 많겠죠. 이번 의왕에서의 경쟁률을 따지게 된다면 의왕 당해에서는 많이 접수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기타 지역에서 청약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비 순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타입들이 4구 A와 B 타입 그리고 5구 B 타입 정도가 예비번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왕의 1순위자는요 먼저 분양했던 광명보다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히나 기타 경기 지역에서 많이 청약을 접수했던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의 경우는 무려 당해보다 10배 정도의 접수 건수가 확인되었는데 이번 인덕원에서는 한 서너 배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명과 붙어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교표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광명의 1순위자 14만 4천 명 종합저축 기준이고 의왕은 7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이 광명에 붙어있는 동네가 부천, 안양, 시흥입니다. 광주와 오산을 왜 굳이 붙여 놓았냐면 이 구로구 인구는 광명과 붙어있는 서울의 구로구 또 구로와 붙어있는 금천구가 광명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두 도시의 인구 규모가 광주와 오산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다 합친 규모가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및 이후에 공급할 정비사업에서 예상되는 기타 경기 접수 대상들이고 의왕의 경우는 붙어있는 안양과 군포 정도 그리고 수원에서도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의왕과 접해 있는 장안구 정도가 수원에서 좀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모수가 의왕이 광명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의왕 당해에서의 다 접수가 안 되는 부분은 기타 경기에서 접수했을 때 광명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인덕원 퍼스비엘 청약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청약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당첨되신 분은 기분 좋게 댓글로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의 모모청약 원룡이었습니다.